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9페이지죠? 예. 오늘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또 덮으면 안 됩니다. 자, 시행 방법부터 또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계획 수립해서 이제 구역 지정까지 했고요. 이제는 시행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시행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잘 되어 있지만 요약이. 자, 첫 번째,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 위에 그 책에 잘 나와 있지만, 자, 요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일단은 혼용 방식은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섞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환자 수용 관리다. 물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도 가능하다. 환자 수용 관리.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한 번 더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환지 수수료 방법, 수용 방법,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죠. 자, 재개발은 관리하고 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오로지 뭐요? 관리 처분 계획이죠. 환지 안 되죠. 그리고 재건축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오피스텔. 뭐가 나와요? 오피스텔. 네. 그래서 책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재건축의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밖에 안 된다. 이 방법, 시행 방법 반드시 알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령은 저를 볼까요? 자, 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은 환자 수용 관리이기 때문에 요거 수수료 방법일 때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일 때.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관리 차원. 요럴 때 두 번째 한 가지. 이렇게 따로 띄어내서 각각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밑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1번 수수료 방식입니다. 먼저, 알다시피 달동네입니다. 판자촌이에요. 그렇죠? 예.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공동 이용 시설 부족해요. 그죠? 예. 그게 뭐합니까? 확충합니다. 기억나죠? 예. 그러므로 조합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공시행자만 합니다. 이때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고요. 아니면은 토주공을 지정받은 토주공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주공 등이 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환지, 수용, 관리처분 계획은 동의 요건이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가반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가반수. 3분의 2 가반수. 다 같이 시작. 3분의 2 가반수. 한 번 더 시작. 3분의 2 가반수. 마찬가지입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고요. 아니면 3번 시장 군수 등이 토주공을 지정하고 또는 법인, 가로 안에 국가 등이죠. 초과출자 법인 50%. 토주공 등이나 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4번 토주공 등 또는 법인과 플러스 건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즉 공공 플러스 민간이죠, 그죠?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을 단독으로 민간만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정했던 두 번째, 환자 수용 관리 방식일 때 내용이다.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는 어렵죠. 특히 이제 뭐 달동네다 그러면은 밀리고 와서 사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그러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 갈 주변에 집이 없다. 이사 비용 달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하기가, 그죠? 예. 동의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이다. 소유자가 500명이면 세입자는 최대 많아봤자 250명 이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 이사 갈 데 없어. 하지만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사 갈 데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자 수용 관리 중에서 환자 관리일 때, 다 같이 시작. 환자 관리. 한 번 더 시작. 환자 관리. 수용은요, 한번 돈 받고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동의받습니다만은, 환자 관리는 뭐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세입자 다시 쓸 수 있게 해줄게.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환자 관리 방식은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생략. 언제입니까? 천재지변 등. 아시겠죠? 이때는 모두 다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 요거. 자, 재개발은 유일하게는 뭐냐면은 조합도 할 수 있고, 누구도 오로지 조합. 아니면 소유자가 20명이 안 될 때는 누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하죠. 그리고 재건축으로 조합이에요. 조합. 자, 다르죠, 그죠? 하지만 여기 주거 환경은 얘는 조합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옵니다.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 안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은 재개발밖에 없다. 뭐라고요? 재개발밖에 없다. 몇 명이죠? 20명 미만일 때. 그러면 자, 재개발 사업 1번 조합이 시행할 때입니다. 1번 조합이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아니면 2번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공공시행자 즉 시정운수 등이, 토주공 등이, 아니면 건등 신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건등 신한과 공동시행. 그러니까 조합이 공공시행자와 공동, 민간시행자와 공동, 그 얘기죠. 하지만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안 될 때는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2번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될 얘기죠. 똑같습니다. 시장원수 등, 토주공 등, 건등 신한 똑같이 조합과 똑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안 됩니다. 무조건 오로지 조합. 일단 조합이 직접 시행. 아니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등, 토주공 등, 건 등, 여기에 신한 안 나옵니다.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과는 공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신한 가지고 뭐 틀리게 한 적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얘도 똑같이 신한 안 들어가지만 공공과 공동 또는 민간시행자와 공동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들어봐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자, 얘는 말 그대로
오로지 조합은 안 나옵니다. 소유자 안 나와요. 그죠? 무조건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재개발과 여기 재개발과 재건축도 원래는 조합 또는 소유자이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처럼 처음부터 아싸리 그냥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게 뭐냐? 즉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사유가 뭐냐? 8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상가로 3번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조합이 안 하고 소유자가 안 하고 공공시행자가 즉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토주공 등을 지정해서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8가지다. 지역 천재지변 등일 때, 천재지변일 때. 니은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 계획, 그 계획자 빠졌네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지만 2번은요, 니은은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은 오로지 뭐만? 재개발만. 재개발. 자, 쉽게 이해하면 2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할 마음이 없는 걸로 보아 공공시행자가 직접 하겠다 그런 말인데 그 연도가 몇 년? 2년. 몇 년? 2년. 몇 년? 2년. 그러면 재건축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건축은 재건축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작게는 10년, 막 15년, 20년이 그냥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년 내에 신청하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만 빼라. 아시겠죠? 재건축만 빼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디귿을 3년인데 디귿은 뭐 잘 안 나오지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병행. 지자체가 병행한다. 위에 3년 읽어주세요. 지자체가 하는 사업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바로 옆에 있네. 내가 그냥 같이 할게. 그게 나을 것 같다. 그 얘기죠. 순환 방식은 당연히 나갔다 들어왔다 101동 나가. 그러면 101동 건설하면 101동 들어오고 102동 건설하면 그러니까 이건 순환 방식은요 공공시행자만 가능합니다. 민간 시행자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 비읍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 그러니까 취소되었으니까 못하니까 공공시행자가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히 시옷하고 이응 묶으세요.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먼저 시옷은 뭐냐? 국, 공유지, 면적 등등등이 있는데 그죠? 이럴 때 면적 2분의 1 플러스 소유자 가반수 그러니까 국공유지 면적이란 말 나오면은 2분의 1 가반수야. 면적이 앞에 있습니다. 면적 2분의 1 소유자 가반수 2분의 1 가반수고 이응은 국공유지란 말 없습니다. 그냥 전체 면적 2분의 1 면적이 똑같죠? 2분의 1 뒤에 소유자는 3분의 2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공유지 면적이란 말 등장하면은 2분의 1 가반수 시작 2분의 1 가반수 한 번 더 시작 2분의 1 가반수 그냥 그런 말을 쓰면 전체 2분의 1 3분의 2 시작 2분의 1 3분의 2 3번 이렇게 해서 조합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한다네요 라고 3번 라고 고시한다. 아시겠죠? 조합이 안 합니다. 공공시행자 합니다라고 고시한다. 4번 고시하면 들어보세요. 처음에 조합이 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조합설립 인가를 만약에 받고 이런 절차 했더라면 모든 전부 다 무용지물. 그렇죠?
취소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렇죠? 왜? 공공시행자 하기 때문에. 했다면 아시겠죠? 4번은 뭐냐? 지정개발자. 저를 봐요. 그러면 또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얘는 공공이면은 두 번째는 민간. 민간. 왜? 민간 중에서 지정받은 개발자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건 민간보다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공공이 나오면 민간 나오겠죠. 그래서 재개발도 또 재건축도 누가 한다고요? 민간, 즉 지정개발자도 지정받으면 처음부터 조합이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다. 저를 봐요. 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저를 봐요. 여기서 첫 번째 기업과 니은과 여기 지정개발자가 지정받아 할 수 있는 그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기업, 니은은 서로가 똑같습니다. 공통. 먼저 4번 지정개발자 시행자는 누구냐? 시장, 군수 등은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로 민간합동 법인으로 신탁업자 등등이 있다. 시행사유 기업, 니은, 디귿인데 기업과 니은은 똑같다. 공통. 마찬가지로 니은 재건축은 재배다. 똑같죠? 니은 맨 끝에 2년 내에 얘도 사업시행 계획자가 빠졌네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공공과 지정개발자가 공통적으로 똑같고요. 다만 디귿은 여기에만 존재하죠.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누가? 신탁업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 신탁업자는 바로 지정개발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3번 똑같습니다. 지정개발자로 지정이 되면 고시하고 4번 똑같이 그 고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공공이건 민간이건 고시하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뭐 추진위 구성, 인가 등등 했다면은 전부 다 취소된 걸로 보는 건 똑같은 내용이다. 하나 더 들어보세요. 그럼 얘는 뭐냐? 봐요. 또 있어요. 여기에 재개발과 또 재건축일이 있는데, 자, 요 세 번째. 얘는 조합이나 소유자가 공공과 민간은 처음부터 조합과 소유자가 안 하고 공공시행자가 지정개발자가 애초부터 시작부터 사업하는 것이고, 얘는 뭐냐? 대행자. 뭐라고요? 조합 또는 소유자가 시행하다가 중간에 대행자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가 처음에 하다가 얘를 대신해서 누구로? 사업 대행할 자로 중간에 바꿔버린다. 어떠한 경우냐? 그게 상가로 5번에 1번. 아시겠죠? 저를 볼까요? 그럼 이때에 사업 시행자는, 그럼 얘는 누구냐 그 얘기죠. 조합 아니면 조합이 할 때 또는 뭡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죠. 하다가 누구로 바꾸냐? 이 사업 대행자가 바로 누구냐? 1번하고 2번입니다. 아시겠죠? 대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뭐예요? 지정개발자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합 또는 소유자가 하다가 얘를 대신해서 누가? 공공시행자로 대행 또는 지정개발자로 대행한다. 이것이 방금 말했던 1번. 그죠? 조합 또는 소유자 대신하여 나오죠. 그죠? 자, 시장, 군수 등이, 거기 군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시겠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한다 또는 토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한다. 어떤 경우나 기업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니은 조합원 또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우리 못해요 당신들이 해주시오라고 요청할 때 과반수입니다. 이럴 때 2번은 그냥 고시해라, 바꿔지면 고시하고요. 특히 3번 동그라미 하세요. 사업 대행 개시 결정에 고시가 있으면 이제는 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자가 사업해서 그 완료하고 난 다음에 완료했다고 고시하는 날까지, 저를 보세요. 날까지 일단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애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A가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내 돈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럼 B 보고 네가 좀 해달라. 돈은 내가 댈게.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대행자 이름으로, 돈은 시행자 돈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의 이름인,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그이요? 누굽니까? 대행자. 왜? 주어가 대행자니까. 대행자는 했으니까 자기, 즉 대행자의 이름, 시행자의 계산.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4번 시장 문수 등이, 들어보세요. 이게 원래는 등이 없었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법 개정되는 바람에 내가 이게 좀 요약 만들면서 바꿨는데 중간 몇 개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나오면 무조건 등이 있다. 아시겠죠? 시장 군수 등이 있다고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대행자 누굽니까? 토주공 등이나 지정개발자죠. 그죠? 이네들이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누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1번, 3번, 4번 중요합니다. 나머지 밑에는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제하고, 나중에 압류시키고, 이제는요, 내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줄 끈 거 있죠? 줄 끈 것들 위주로 복습할 때 읽으시면 이해됩니다. 넘어갑니다. 양이 많아서 핵심 포인트만 잡는 겁니다. 6번 시공자, 저로 봐요. 그러면 조합이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조합이 직접 자기가 건물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건축법상 돈 좀 모았고 이제 아파트 싫어, 땅 사가지고 나 단독 주택 지을래. 그럼 우리 개개인이 건축주야. 그죠? 나는 건축주는 맞지만은 집 짓는 거 내가 짓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행자가 조합이지만 조합은 소유자예요. 직접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집 지을, 건물 지을 시공자를 선정하는 얘기죠. 시공자를. 그러면 1번 조합이 시행할 때 이때 기업 시공자 선정식이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입니다. 그때 건 등을 시공자로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니은 선정 방법은 원칙이 뭡니까?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이제 몰리겠지, 그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반드시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안 돼요. 예외,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다. 100명 이하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 정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몇 명이야? 100명 이하일 때는. 저를 봐요.
지금 요건 이렇게 여기 조합 얘가 그렇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조합이 할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누가 할 때입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얘는 뭐만 나오니까 재개발할 때만, 그죠? 재개발할 때 나오겠죠. 소유자가 20명이 안 될 때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 시공자 선정 시기 언제입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난 다음입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호가 아니죠. 언제라고요? 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좀 더 뒤에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은 거 다음에. 그리고 저를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건 규약이죠. 규약. 그래서 선정 방법은 규약으로 정합니다. 규약. 조합은 정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실시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 공공시행자 즉 토주조, 시정군수 등 토주공 등 신탁업자까지는 시행규정. 그리고 좀 전에 배우겠지만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입니다. 뭐라고요? 운영규정. 그 다음에 3번 저를 보세요. 이제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누가 할 때? 공공시행자가 할 때. 3번입니다. 지정개발자 할 때.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지정개발자로 지정하고 그러니까 지정고시 후. 아시겠죠? 1번, 3번의 기업 선정은 지정고시 후. 지정고시 후 건등으로 선정해야 된다. 니은 선정 방법은 똑같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건 말이 없어도 무조건 2번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입니다. 디귿 시공료를 추천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조합이 안 하고 공공시행은 너희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공자도 거꾸로 추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시공자 선정하거나 특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무슨 방법? 관리처분 계획이죠.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 이것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해달라고 뭐라고요? 추천할 수도 있다. 추천. 4번은 이제 요약 정리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바로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할 때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도 좀 처리해달라, 같이 해달라라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라. 왜? 철거해야 시공할 수 있겠지, 그죠? 거기까지 다 같이 하라, 그 얘기죠. 알아두기, 주민대표회의, 들어보세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 일대에는 조합이요, 조합. 일단 소유했지만. 그러면 조합이 직접 할 때는요, 조합원들 중에서 생기기 때문에 끼리끼리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공공시행자가 사업할 때. 아시겠죠? 만약에 고양시에서, 아니면 뭐 여기는 광명시에서, 뭐 부천시에서, 인천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정청이 한다 가정하자고요. 그럴 때 뭔가 너희들이 할 거 우리가 대신하는 건데 뭔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되는 사람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 소통기구 하나 만들어라. 그게 바로 주민대표기구. 다른 말로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시행자가 누구일 때? 공공시행자일 때. 그 얘기예요. 자, 1번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의 사업시행을 원할 때, 즉 사업시행자가 공공일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이때 2번은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25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3번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구성하고, 일단 과반수 동의 구성받아 동의받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시장 원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4번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 나중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걸로 간주해버리고요. 하지만 다만 밑에 반대 의사 표시, 반대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저를 봐요. 그러니까 주민대표 구성할 때는 아까 과반수에 동의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 주에 뭐라고요? 사업시행자 지정, 그 다음 지정도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걸로 보지만 지정하기 전에 내가 반대했다면은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입니다. 5번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행자가 지금 누굽니까? 공공시행자. 그러니까 시행규정이죠. 그죠?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6번 시장, 군수 등 토주공 등, 즉 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요. 여기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일부만.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알아두기. 맨 위에 거 소유자 전체 회의. 무슨 말이냐? 1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만약에 신탁업자. 언제죠? 바로 민간 시행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 법인, 세 번째 신탁업자 등등등.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그죠?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다음에 1, 2, 3, 4, 5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의 소유자 뭐라고요? 전원. 동그라미 전원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일단은 100% 다 모여라. 전원 다 모여라.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돼. 100명이면 100명 다 모여라. 그러면 그 모이는 중에 무슨 과반수 나오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다 모여라. 전원. 아시겠죠? 전원. 요거를 3분의 2, 1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뭡니까? 소유자 전체회의. 그죠? 전원이 참석하니까 전체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2번. 방금 말한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저를 보세요. 웬만하면 소유자는 전부 다 5분의 1 이상입니다. 조합의 임원, 회의만 10분의 1이고 다 5분의 1이에요. 자, 7번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인데요. 자, 저를 볼까요? 추진위원회는 개발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오로지 정비법만 나와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조합 설립을 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줄여서 추진위원회. 얘네가 뭐라고요? 조합을 설립해요. 추진위원회 몇 글자야? 몇 글자? 그래서 5명 이상이에요. 추진위원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구성, 기업. 조합을 설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저를 보세요. 항상요, 뭐든지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지정이 돼야 사업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몇 명 이상? 추진위원장 포함, 어디 가도 어느 법인은 다 위원장 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뽑는 거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이 운영규정, 아시겠죠? 추진위원회가 작성할 때, 설립할 때, 구성할 때
작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운영 규정이다. 그 정도 말면 됩니다.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를 봐요. 이게 왼쪽에 주민대표회랑 좀 비슷해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둘 다 똑같이 구성. 그 다음에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장 군수의 승인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니은 공공지원.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공공지원 딱 하나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번에 조합 설립 등 의제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들어보세요. 추진위원회 여기 동의하면 조합 설립할 때도 다 동의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즉 재개발할 때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할 때는 단지 안에서는 동별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요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추진위원회에 동의했지만 조합 설립 가만히 있으면은 동의한 걸로 보는데 인가 신청 전에 반대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똑같죠? 왼쪽에 있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거죠.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3번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조합임원의 결격에 관한 균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배울 때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올 겁니다. 5가지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위원회 결격 사유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4번에 그러면 추진위원회 하는 게 뭐냐? 기능이 뭐냐? 첫 번째 기억, 업무. 추진위원회 업무인데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주 보면서 개략적으로 아는 겁니다. 줄 끈 것만 일지라도. 첫 번째, 가는 동그라미 하세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누가? 추진위원회가. 그 다음에 다 내용 불문, 뭔가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개략적이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개략적이다. 또 준비 업무다. 운영규정은 당연히 작성한다.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서, 아까 말한 동의받기 위한 동의서를 띄운다. 진구한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한다. 정관의 초안 작성한다. 아시겠죠? 개략적이다, 준비 업무다, 운영규정, 동의서 진구, 창립총회, 초안 작성. 뭔가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느낌을 받는 것이지. 이거 딸딸딸 외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니은은요, 그 기억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아까 시장군수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받는다. 이 얘기죠. 이렇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 누구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디귿. 자, 줄 끈 것만 볼게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해요. 밑에 그거 하세요. 항상 돈은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잘 나가다가 야, 돈 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동의받아라. 자, 소유자 전체로 하려면은 소유자 과반수 받고, 아니 조금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한테만 받을 때는 3분의 2 이상 적으니까 소유자 과반수 아니면 구성에 동의한 사람인
한 사람의 소유자는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면은 가능하다. 리을. 그럼 창립총회 개최 의무는 뭐 창립총회?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언제 하느냐? 먼저 조합 설립에 동의받고, 아시겠죠? 4분의 3, 2분의 1 등등 동의받고 인가 신청 전에 합니다. 동의받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중간 동의받고 인가 신청 전 중간에 샌드위치죠. 요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번 읽어주시고요. 3번까지는. 3번 위원장 직권으로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뭔가 좀 중복되죠, 그죠? 같은 내용들이. 4번 업무. 그 다음에 5번까지는 읽어주시고요. 1번하고 3번 정도 봐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업, 위원장 1인과 감사입니다. 저를 봐요. 조합원요,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죠. 추진위원은 이사가 없어요. 아시겠죠? 위원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장, 감사. 이사 X. 없어요. 이사가 왜 없어요? 이사 같죠? 자, 니은은 그냥 운영규정 됐고요. 운영규정. 디귿.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 보고해라. 나중에 모든 것들은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포괄승계해요. 그러면 리을은 뭐냐? 리을은 모든 회계장부 등등을 얼마나 해? 30일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인가 신청 전에 창립, 총회, 개창을 한 다음에 인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해? 30일 이내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지해라. 자, 그리고 요거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요겁니다. 조합 설립해요. 조합 설립하는데 상가로 2번 조합의 설립, 1번에 조합 설립의 의무입니다. 기업 원칙, 시장 운수 등 토지공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조합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빼고 얘를 뺀 나머지라는 얘기가 조합이죠. 조합. 밑에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다만 니은 예외. 소유자 20명 미만 재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자가 시행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조합 설립 인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여기. 여기 인가 받는다. 그렇죠? 이제 재개발. 소유자 뭐요?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줄일게요. 재건축은 단지 안과 단지 바뀌죠. 단지 안에 101동, 102동 각각 동별마다 가반수 동별 가반수 플러스 4분의 3 단지 밖은 4분의 3 3분의 2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시작. 4분의 3 2분의 1 한 번 더 시작. 4분의 3 2분의 1 동의받아 시장 구수 등에 인가받고요. 이게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동의받고 인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동의받고 뭐라고요? 인가 받아라. 요 사이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창립총회고요. 요거요. 동의받고 인가 받아라. 재건축은 단지 안, 단지 밖입니다. 그럼 디귿 기업과 니은의 요거 얘하고 요거요. 단지 안 재개발하고 단지 안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두 개는 인가 받고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4분의 3, 2분의 1이 아니고 동별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아니고 인가 받고 난 다음 변경 시에는 그냥 3분의 2만. 3분의 2. 3분의 2. 찬성. 찬성이고 동의죠. 동의받고 찬성하고 시장 군수에 인가받아라. 그런데 요거 예지예. 요거 단지 밖은요 4분의 3, 3분의 2죠. 얘는 변경 시에도 똑같습니다. 얘는 3분의 2가 아니에요. 변경도 4분의 3, 3분의 2예요. 요건 그 위에 니은에 맨 위에 니은에 가, 나 4분의 3, 3분의 2 두 번째 주제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나오죠, 그죠? 리을 다음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냥 변경은 3분의 2인데 일단은 원점으로.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한다. 인가받지 않는다. 신고한다. 그리고 동의도 없다. 총회 의결도 없다. 아시겠죠? 뭐 다시 말하면 3분의 2 일리가 없다. 그리고 또 인가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한다. 자, 이것은 특히 이제 2번하고 6번은 잘 나왔기 때문에 주는 건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7월달 이후에 문제풀이 할 때, 병행할 때 그때 봐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하시겠죠? 다만, 두 개만 있다는 거 체크할게요.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끝에 신규 가입. 그 다음에 6번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것은 그죠? 이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인가받지 아니하고요 신고한다. 신고한다. 이번에 그때 신규 가입이니까 신고합니다. 신규 가입, 신고. 특히 2번하고 6번 하지만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같이 병행해 오시면 왠지 압니까? 이걸 다 외워버리면 의미 없거든요.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냥 두 개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법인격 기업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니은 조합설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해야 성립한다. 저를 봐요.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인가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설립은 인가, 성립은 등기. 조합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면은 민법 중 사단법인은 개발법과 똑같고요.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1번 동의 방법 기억.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할 겁니다. 말로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서류상 자필로 동의서에 나 동의합니다 라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아닙니다. 왜? 도장은 얼마든지 땡땡이 가능해요. 뭐가? 위조 가능합니다. 무조건 뭡니까? 지장.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A4 용지 크기만한 서면 동의 지장 요겁니다. 시작 서면동의 지장날인. 시작 서면동의 지장날인. 한 번 더 시작 서면동의 지장날인. 니은은 뭐냐? 그런데 야 서면서에 빨리 이름 써라 사인해라 지장 찍어라 했는데 인간이 없어. 보니까 해외여행 갔는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려면 서면동에서 직접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감증명서로 됐지. 니은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서면 동의서가 그러면은 뭐 시행자가 자기 멋대로 막 글로 써가지고 양식을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시장 구수 등이 거민한 동의서입니다. 거기에요. 국장 X 하세요. 국장 싹 바꿔내면 또 못 골라내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
국장이 고민한.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여튼 정비법에서 가장 짱은 누구냐?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입니다. 개발법은 누굽니까? 지정권자.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등이 하잖아요. 정비법은요, 국장이 안 나와요. 모든 것들은 다 맡깁니다. 누구한테? 지자체.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내가 모르면 내가 이상하고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보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는 보고, 국장에게 보고. 그것도 마지막에.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주환경과 재개발. 왜 그럴까요? 주거 환경과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각각 따로 있지만 재건축은 하나 대 하나.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누어 합니다. A. 한 필지 토지 하나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위는 여러 명이 한문으로 여러 명 공유. 그러면 뭡니까? 잘 봐요. 이것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각각 한 명이라는 한 명. 토지의 공유면은 토지에서 한 명. 아시겠죠? 건물의 공유면은 건물에서 한 명. 그러니까 각각 토지 한 명, 건물 한 개입니다. 물론 같으면 하나이겠지만, 만약에 토지가 A, B, C 공유. A, B, C 중에서 하나. 건물은 D, E, F다.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 각각 한 명입니다. 왜?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가 따로 있지만 항상 소유자가 같다고만은 볼 수 없다. 물론 같은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이 말은 아시겠죠? 토지에서 공유 한 명, 건물에서 공유 한 명 그 얘기입니다. B는 뭐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를 보세요.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대상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토지 위에 설정되는 설정자지, 설정자. 토지 소유자 갑구에, 건물 소유자 갑구에, 설정자는 을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플러스 지상권은요, 합해서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 플러스 뭐라고요? 지상권자 합해서 무조건 한 명. C는 저를 보세요. 제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토지가 여러 개 있어요. 사람은 한 명이죠. 하나. 내가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지금 말한 것은요, 개발법이나 주택법이나 다 똑같아요. 자, 니은 재건축은 이제 등기부가 하나다. 구분 등기다. 그것만 의미만 다를 뿐이에요. A.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다. 101동 101호인데 101호가 ABC다. 공유 한 명. 그렇죠? 한 명. 이건 토지와 건물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구분 소유권 하나 끝. B는 뭐냐? 한 명이 둘 이상 101호도 내 거, 102호 내 거, 103호 내 거야. 그래도 사람은 한 명이죠. 하나. 그 다음에 디귿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면은 동의한 걸로 본다. 리얼 등기부 등본 등등의 소유자로 등재할 당시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있는데 틀리고 이게 뭐야 이것이. 그때는요 동의자 수가 아니라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아예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자 수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미음 공유지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판정할 것.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3번 동의에 철회 반대해서 표시입니다. 기억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동의에 반대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합니다. 찬성했다가
철의 반대는 언제 한다고요? 조합 설립인가 등등의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니은 이것도 최초 동의하고 플러스 30일까지만 가능해요. 오늘 동의했습니다. 반대 플러스 30일 내에 반대 가능하다, 철회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나의 동의, 밑에 가하고 나 조합 설립 동의 있죠? 조합 설립 동의는 최초로 30일이 지나지 아니해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저를 보세요. 창립총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아예 30일에서 많이 남았어. 그래도 창립총회 개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가능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 조합만 안 된다는 것. 디귿 동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 둘 중에 빠른 때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번 또는 2번 중에 둘 중에 빠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가 조합 파트가 양이 많아가지고 어려울지라도 해야 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